173쪽입니다. 173쪽에 디스커션 진행해 볼게요. 테미스토클레스 편을 가지고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자, question to consider입니다. What is wisdom? 자, 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요. 자, 재현아, 지혜라는 게 뭔가요? 와, 얘 지혜롭다. 이러면 뭘 말하는 건가요?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당장 공부는 하기 싫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미래에 나를 내다보고 하는 공부는 굉장히 지혜로운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뭐가 있을지를 내다보고 현재 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생각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다. 그런 말인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요. 자, 서연이 한번 물어봅시다. 서연아, 지혜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네, 주시는 거죠. 예,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중에서 지혜라는 게 뭔가요? 서연이는 뭘 보면, 와,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판결이요. 솔로몬의 판결, 예, 그쵸. 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보게 되죠. 그쵸?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을 하면서, 아, 지혜롭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싶은 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아닐까요? 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참 그 어머니고 아닌가를 딱 구분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혜와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 어널리시스예요. What is the Themistocles' main ambition as he entered manhood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테미스토클레스가 갖고 있었던 이제 메인 앰비션이 야망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하여간 테미스토클레스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까? 뭐 이 정도죠, 그쵸? 자, 재현아, 어떤 야망을 좀 품고 있었나요? 뭐가 되고 싶어 했나요? 테미스토클레스. 정치 지도자, 뭐, 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정치 지도자가 되는. 네, 그쵸. 통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죠. 그쵸? 그래서 정치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그런 테미스토클레스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제 그 아버지요? 네, 아버지. 너무 막 정치에 연연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하는. 그쵸? 정치 쪽에 그렇게 막 그 야망을 가지고 야심을 갖고 행동하는 아들에 대해서 저기 항구로 데려가서 그쵸? 버려진 배를 보여주면서 아,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렇게 버림받고 민중들로부터 버림받으면은 이런 처지에 빠지니까 그런 거에 그쵸? 너무 하지 말라고 했죠. 그쵸? 그런데도 테미소클레스는 그쪽에 대한 야망, 그쵸? 그걸 품고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in Themistocles' generation, 테미스토클레스의 시대에 how was wisdom defined예요. 이 책에는 지략으로 나왔습니다. 지략으로 번역했는데 예,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었습니까? 서연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었나요? 음소거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에서의 전략과 위기 극복 능력이었겠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 궤변론자 나오는 그 대목 혹시 기억나요? 궤변론자. 243쪽에 보시면은 그거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답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군사적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배우고 그러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책에선 지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뭐라고 나요? 정치적 술수와 실용적 지식을 을 뜻했죠, 원래는. 뜻했는데 이제 바뀌었죠. 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질됐다고 나오나요? 그 농담 그쵸, 단순한 언어 유희로 화술이나 언어 유희 정도로 변질시켜 버렸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은 말빨이죠. 그쵸? 말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요거를 표현하자면 말빨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말빨을 세게 할까? 그쵸? 그래서 혓바닥에 뭔가 좀 기름칠이 된 것 같으면은 지혜롭다라고들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그런 쪽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사로잡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을 궤변론, 그쵸? 궤변이라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쵸? 말발로 막 그럴듯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궤변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말발로 그쵸? 밀어붙이고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이런 거는 아닐 텐데 그쵸?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요 시대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What does Plutarch seem to believe is true wisdom? 플루타르코스는 참된 지혜를 무엇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얘기죠. Can you track? 여러분들은 추적할 수 있습니까? This opinion.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의 견해죠. Throughout the previous readings in Plutarch's work죠. 이전에 여러분이 읽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쭉 추적해서 플루타르코스가 견지하고 있는 진짜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을 플루타르코스가 일단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안 좋아해요. 그럼 플루타르코스가 견지하고 있었던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플루타르. 쭉 읽어왔잖아요. 그쵸? 네. 플루타르코스가 지향하는 참된 지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까지 읽어온 바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람의 됨됨이. 됨됨이, 그쵸? 예. 네. 성품, 됨됨이, 성격, 이런 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쵸? 네. 그래요. 서연이한테 물어봅시다. 서연이는 어떤가요? 플루타르코스는 뭐가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나요? 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테세우스하고 로물루스하고 막 비교하면서 야, 테세우스가 더 뛰어난 영웅이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 뭐가 깔려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관점, 그쵸? 예, 네. 지혜의 관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쵸? 예, 뭐 네. 그것만 아니라 뭐 리쿠르고스 편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참된 지혜로움 예, 이런 거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것 같나요? 재현이는 이제 성품, 뭐 됨됨이 이런 쪽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 어, 모습이었대요. 서연이는 어떤가요? 행동, 행실과 행실.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끄는지? 그렇죠. 네, 행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쵸? 네,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아까 됨됨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뤄냈는지를 많이 중시하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뭐냐, 어, 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네, 네, 그 가치관이, 그쵸? 약간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뭐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뭐 헌신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오고, 네,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쵸? 그래서 기민하고 영민하고 뭐 이런 부분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사람이 뭐 어떤 가치,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달성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교의 이제 지혜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교의 지혜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교의 지혜관은 원래 지혜관은 뭐예요? 이렇게 자기를 잘 개발하는 거죠. 그쵸? 예, 예, 돌을 닦는 거예요. 그쵸? 동양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그런 지혜를 원래 고상하게 추구를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다가 이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현란하게 하는, 그쵸? 말빨들, 예, 이런 걸로 변질되는, 예,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사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출구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깨달음을 얻는 것 같고, 뭔가 깊이 있는 말인 것 같고 해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현란한 말빨, 그쵸? 네. 예, 그래서 뭐예요? 실제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혹하게만 만드는,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플루타르코스는 저런 거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 그쵸? 이렇게 비판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쵸? 그래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건 어때요? 실제로 그쵸?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결과냐? 재현이가 말했던 성품이나 됨됨이의 측면,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떤 나라나 국가를 위한 어떤 헌신, 뭐 이런 쪽으로 그게 실제로 실현이 돼야 된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죠. 그쵸? 자, 고대 이교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who does our culture regards as wise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화와 사회는 현명하다 라는 것을 어떻게 who does 누가 그쵸? 누가 우리 문화를 as wise 현명하다고 간주합니까? From whom do Americans seek advice? 미국 사람들은 그로부터 그쵸?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누구를이네요, 그쵸? 오늘날 문화와 사회는 누구를 현명한 사람으로 간주합니까?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런 얘기네요, 그쵸? 네, 미국이라고 하지 말고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재현아, 오늘날 우리 문화와 사회는 누구를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과학자들이든 뭐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그쵸? 네, 학위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쵸? 공인된 그런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을 현명한 걸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법에 대한 그게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박사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더 잘 듣는 편인 것 같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자, 서연이한테 물어봅시다. 서연아, 오늘날 우리 문화 사회는 어떤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 교수나 또 오래 산 사람들? 교수님, 그쵸? 오래 산 사람, 노인들도 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노인을 공경하고 또 살아온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또 역시 그 아무래도 간 대학에 따라서 나눠지는 네, 대학, 그쵸? 이거는 이제 재현이랑 같은 얘기죠, 그쵸? 그래서 고학력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붙는 타이틀, 이런 게 많으면은, 그리고 화려하면은, 현명한 사람으로 좀 간주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좀 잘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근데 경험이 많은 그런 노인들의 말도 그래도 꽤나 잘 존중을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재현이도 같은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고학력자는 의견이 같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선명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 사회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재현이도 같은 생각인가요? 요즘 시대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건 진짜 솔직히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좀 나이 많은 한 20대를 봐서도 그냥 한 50 넘어가면 늙은이를 취급해서 아예 말도 안 들어요. 그냥 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영포티라면서 놀려요. 요즘 사람. 네, 그래가지고 그 노인분들이다 더 막 그 20살들 인식에는 이제 뭐 70대 노인분들 있잖아요. 네, 살짝 이런 사람들을 좀 고집이 세고 그냥 네, 굳은 사람들 그냥 요즘 현대 시대 부적응자들 막 이런 식으로 막 취급을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런 단점이 이런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현명하지 못한 거겠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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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공경하는 거, 그쵸? 그게 되게 강했어요. 왜냐면 유교 문화가 굉장히 네, 강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꼰대라고들 많이 하죠, 그쵸? 네, 예, 뭐, 이렇게 위에서 꼰대질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그러한 문화가 좀 많이 강해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서연이가 볼 때는 여전히 나이 많으신 분, 경험 많으신 분의 이야기를 여전히 존중하는 것들이 남아 있다고, 강하다고 생각한대요. 자, 이런 것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현재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날의 사회는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그쵸?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공식적으로 취득을 했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현명하다, 아니다를 많이들 판단한다. 그게 어쨌든 가장 비중이 큰 것 같다는 거죠. 그쵸? 그런 네.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What does our culture think wisdom to be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와 사회는 지혜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쵸? 에, 아까 재현이의 생각을 물어봤었죠. 그쵸? 처음 서두에.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우리 문화와 사회예요. 우리 문화와 사회는 지혜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좀 생각하고 사는 것 같나요?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요. 네. 그래서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지혜,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뭐, MZ 세대라고 하면 요즘 뭐, MZ 세대, 뭐, Z 세대, X 세대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요즘 사람들의 그런 거를 따지면 이제 살짝 자기들은 MZ니까 살짝 이런 MZ라는 이런 세대에 맞춰서 이런 유행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뭐 인기가 많고 뭐 이런 걸 또 사람들은 지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혜라고. 그 트렌드를 빨리빨리 따라가는 거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네, 시류에 발빠르게 발맞추는 그런 어떤 기민함, 영민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혜라고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대요. 그쵸? 맞죠? 그쵸? 그런 모습들 실제로 많이 봅니다. 자, 서연이는 어때요? 서연이는 오늘 우리 문화 사회가 지혜라고 하는 거를 좀 어떤 걸로 생각하는 것 같나요? 음, 똑똑한 거?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그쵸? 그래서 뭔가 좀 빨리빨리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현이가 말했던 거랑 이제 맞물리는 건데,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시류에 빨리빨리 발맞춰가서 인기 많이 얻고, 그렇게 됨으로써 뭐예요?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쵸?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공부 잘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습득하고, 높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나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역시 음, 좋은 기업 가서 사회적인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쵸? 그럼 좋은 사회 지위를 차지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냥 그쵸?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 문화와 사회가 무엇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쵸? 네, 성공해서 남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인기 있고, 그쵸? 네, 그래서 어딜 가나 환영받고, 그러한 이제 것들을 손에 넣게 하는, 그런 거를 지혜라고들 생각하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우리 현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의 정의가 될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생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쵸?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다 거리가 먼 생활을 살잖아요. 그쵸? 물론 선생님 그분들의 삶에 될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은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쵸? 네. 추위와 헐벗음과 매맞음과 동족의 위험 네, 네, 그쵸? 예,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 성공 이런 것들을 어때요? 다 내다 버렸다 그러죠. 그쵸? 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서 내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바울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쵸? 네. 저걸 왜 갖다 버려? 저 아까 아, 차라리 날 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원래 그 파라오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네, 네, 공주의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파라오 되는 건데, 아, 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해서 그거 다 버렸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의 그 가치관으로 보면은 어때요? 모세, 어리석은. 쟤 왜 저래? 어? 다른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를, 저거 뭐야, 광야에서 뭐 저거 한다고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리석어. 그쵸? 이렇게 되겠죠. 네, 그쵸? 네. 예, 그런 것들, 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블리컬 어널리시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요거 끝나고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에는 그 브살렐 아시죠? 그쵸? 그 성막 아, 기구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안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 기물들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이게 열왕기상 이제 4장 29절에서 3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예,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뭐예요? 온 천하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모두가 그쵸? 예,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싶어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 요거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잠깐만요.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이 이제 확실히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아침에 봤는데 오후에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그거네요. 이제 지구의 이제 활동들, 그래서 뭐, 저 넓은 바다에 주께서 만드신 리워야단이 논일고, 그리고 저것들이 다 주님께서 그 먹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뭐,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섭리하시는, 그쵸?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입니다. 그쵸? 그것도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쵸?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 가시는 그 지혜에 대하여서 이제 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버브 2는 세컨드는 이제 잠언 2장이죠. 그쵸? 잠언 2장에서 이제 또 지혜를 이제 논하는 건데 이게 좀 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지혜와 지식을 소리 높여 구하라. 그쵸?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서 생명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혜롭지 않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악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지혜에 대한 독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확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쵸? 예. 선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게.
자, 그다음에 그 9장 10절은 이제 역시 같은 그거를 하나로 줄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임스는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비하는 겁니다. 네, 이 세상 지혜는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혼란하고 악한 행위가 있고 그런 식으로 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쵸? 그에 반해서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많고 편벽과 위선이 없는 그런 지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누군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좀 안다. 지혜롭다. 그죠? 라고 네,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빨 높이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러한 열매로 그쵸? 열매로 너의 참된 지혜로움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 3장의 내용입니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 찾아보세요. 네, 자,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f wisdom according to the biblical use of the term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 사용에 따르면은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 같나요? 이런 뜻입니다. 아, 선생님이 얘기하면 살짝 얘기는 하긴 했죠. 그렇죠? 네. 네, 재현아 뭔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죠. 그쵸. 이게 아, 이제 네, 그 달라요. 그쵸? 우리가 네, 이교적인 지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뭔가 좀 성품, 그쵸? 됨됨이, 행실, 업적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오늘날의 지혜는 뭐예요? 성공이죠. 그쵸? 네, 성공, 부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쵸? 네. 하나님이 없으면은 지혜라고 하는 걸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쵸?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중심, 핵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죄와 악을 멀리하게 되고, 그쵸? 네, 참된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격과 속성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한 이교적인 차원에서의 지혜나 오늘날 우리 문화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에 이러한 요소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쵸? 네, 하나님 몰라도 공부만 잘하면은 우리 사회 오케이 하잖아요. 그쵸? 네, 이교 사회 어때요? 하나님 몰라도 조금 수양해서 사람이 조금 세련돼지는 거죠. 도덕적으로 세련돼지면은 아, 저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둬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연이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같은 대답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혹시 다른 대답 있어요? 아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try and boil the data down to a concise definition.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지혜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지혜라는 게 무엇인지 간명한 말로, 그쵸? 지혜는 땡땡땡이다. 그쵸? 요런 말로 그거를 압축해서 잘 표현해 달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how does the biblical definition of wisdom compare with that of Plutarch죠? 선생님이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네, 플루타르코스가 말한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정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한 거 말고도 혹시 뭐 다른 거 더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은 얘기해도 돼요. 그냥 뭐 더 말할 바가 없으면은 그냥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현이 어떤가요? 좀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어,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셨던 거고, 제가 처음에도 지혜라는 걸 정의를 할 때도, 이제, 그, 미래를 미래를, 네. 이렇게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지혜롭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플루타르코스의 정의와 지혜에서는 이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게 없죠, 없죠. 그렇죠? 그쵸. 예, 없죠. 행동도 없고 있기는 한데, 그들만의 철학 체계에서 나온 거라서 엉터리죠. 그쵸? 그래서 다 말년에 가면 다 이렇게 좀 어정쩡하고 다 망하게 네. 되는 그쵸. 예. 지혜롭지 못한 것들이 이제 또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는 지도를 보고, 목표점을 딱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길을 잃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저 목표치가 어디인지를 계속 추론하면서 이상하게 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상한 쪽으로 막 이렇게 치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저 미래를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 거기에 기초해서 살아간다면은 머리가 좀 나빠도, 그쵸? 배우는 게 네, 느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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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하기 2, 4 맨날 틀립니다. 네,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지혜롭. 사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박사예요. 석사, 박사, 학사에서 막 진짜 막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안식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그쵸? 네, 조금 사람이 조금 도덕적으로 세련돼진다고 해도 역시 어리석은 거죠. 그쵸? 그게 죄에서 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네. 그렇습니다. 서연이 할 말 있으면 해도 돼요? 음, 없는 것 같아요. 서연이는 뭐가 돼도 계속 말하는 걸 좀 더 연습해보면 좋아요. 예, 네. 말이 안 돼도. 네,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 버릇해야 돼요. 예. 재현이도 생각,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막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예, 예, 그래도 계속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사람이 말하다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래 생각하려고 했었던 게 이렇게 끌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수사 갈 때 이제 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로 비슷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연이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조금 이렇게 토론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시험 볼 땐 정확해야 돼요. 용어를 음, 정확하게 사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토론하고 이렇게 디스커션이죠. 예, 의견을 교환할 때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막히기도 하겠죠. 그쵸? 예, 질문 받으면서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그런 면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고요. 자, 다음에 글쓰기 과제입니다. What is the ultimate test of true wisdom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판별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참된 궁극적인 기준이 이러이러한 건데, 뭐예요? 이교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뭐예요? 요러요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예요? 네, 이런 게 없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반해서
성경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예요? 항상 사람을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쓰시는 글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글을 하나 완성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